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지금 일론 머스크 한 사람뿐이죠.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일론 머스크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암호화폐에서도 일론 머스크 관련 여러 밈코인들, 그러니까 개코인들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죠. 자,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또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에 등극을 했어요. 불과 2달 전에 1위 자리를 뺏겼다가 다시금 며칠 전에 1위 자리를 탈환한 거죠. 자, 그처럼 쫄딱 망할 줄 알았던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저 회생하는 정도를 넘어서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의 부자로 또다시 등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든 일론 머스크든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 언론의 뉴스들을 보면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하죠. 지난 1월 말경까지만 해도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와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바로 그에 대해서 걱정할 거 전혀 없다고, 조만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점핑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위상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틀도 안 돼서 갑자기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를 띄우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니 테슬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상승하고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좋은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더니 또 엊그제는 테슬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 신차 반값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뭐 딴 얘기만 했다 해가지고 뭐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전 세계 언론에서 여기저기 그런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테슬라의 주가가 당분간 크게 하락을 할 것이라는 둥 어쩌다는 둥 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실제로 말이죠, 이 대중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대중들은 그저 뭐 투자자의 날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든 어쨌든 테슬라는 앞으로 차량 가격을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보고 뉴스에 반응해서 투자를 하면 완전히 늦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뉴스라도 여러분에게 도착할 때는 그것은 이미 늦은 뉴스이고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여러분에게 덫을 던지는 그런 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따라서 부안해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뉴스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뉴스들은 그 팩트를 정확히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되고, 뉴스에서 그저 경제 전망이나 시장의 전망 등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그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뉴스와는 반대로 행동할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가 투자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머스크 세계 1위 부자 2달 만에 재탈환, 재산 246조 원, 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지난달 말일날 뜬 기사예요. 자, 내용을 보면 2023년 2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탑 50 그랬어요. 자, 근데 포브스에서 이제 3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2월달에 이제 미리 나온 기사예요. 2월 말경에. 자, 그렇게 미리 나온 걸로 보면은 지금 2위가 일론 머스크예요. 1위가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LVMH 회장인데, 이게 LVMH가 이게 뭐냐면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가방이 유명한 가방. 자, 그런데 이게 3월달에 들어서 2위였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1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닷컴 회장이죠. 한때 이제 1위를 계속 고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뭐 재산을 분할해주고 또 뭐 주가도 좀 하락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으로 쭉 이렇게 뭐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탈환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2달 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또 1위였었죠, 그때. 자, 그 다음을 보면 한때 447조 원에 달했던 머스크 CEO의 재산은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2천억 달러, 한 263조 원가량 증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전기차 시장 포화 가능성과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재무 악화 우려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머스크 CEO는 세계 부호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2천억 달러 넘게 재산을 잃은 사람은 머스크 CEO가 유일하다. 참, 이 내용은 말이죠, 지금 이번 기사에 이게 나오긴 했지만 이 내용은 언제 나온 거냐면 지지난달, 그러니까 1월 22일경에 나온 뉴스들이 죄다 이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죄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그냥 테슬라가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어쩌냐 뭐 하고 뭐 시장에서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제가 바로 그 방송을 올렸었죠. 여기 속지 말라고 방송 올렸어요. 테슬라는 곧바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이틀도 안 돼서 테슬라가 주목을 받더니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주가도 상승하고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류의 뉴스들을 그때 보고서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버리거나 걱정하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뉴스 보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하지만 올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한 덕에 1위를 재탈환했다.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달 초 103달러까지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27일, 그러니까 며칠 전 2월 27일이죠. 207달러로 마감 2배 이상 뛰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던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주춤해진 데다 테슬라가 주요 차종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테슬라가 그 1위 업체의 원가 절감 프리미엄에다가 차량 가격 인하하면서 후발 업체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전 세계의 차량 구매자들이 테슬라의 차량을 주목하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어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최근에 무슨 금리 인상한다 해서 뭐 골드만삭스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난리를 지금 치고 그랬었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금리 인상 흐름이 주춤해진 데다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흐름이 막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들 불안해고 있는데 또 이 기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주춤해져서 또 테슬라가 올랐다, 또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기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사는 지금 정확히 봤어요.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주춤해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떠들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떠들고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다 떠들고 있죠. 앞으로 금리 인상 흐름 때문에 주식이고 암호화폐 구간에 앞으로 상승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전 세계가 다 떠드니까 대부분의 세계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려울 거다. 주식이고 암호화폐 구간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도지코인이나 베이비 도지코인, 기타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들에 투자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죠.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기사냐면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 6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작년 4월 6일 날 나온 기사를 지금 가지고 나온 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지금. 세계 1위 부자는 머스크. 1년 만에 재산 82조 증가. 그러니까 작년 4월 6일 날에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됐었다는 얘기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포브스 연간 집계에서 머스크가 세계 1위 자산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랬어요. 처음이다. 언제가 처음이죠?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월달 머스크가 세계 1위 자산가가 된 것은 그게 처음이래요. 자, 그러면 작년 2022년 그때 이전에만 해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세계적인 재벌이라는 것은 제가 늘 알고 있었어도 세계 1위의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우리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물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고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보시죠. 이게 뭐죠? 도지코인이죠. 자, 2022년이죠. 여기가 2021년이에요. 2021년에 도지코인이 어떻게 뛰었죠? 100원 정도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자, 이 바닥에서 889원,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을 했죠. 자,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일론 머스크의 관심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이런 거 등등으로 지금 이렇게 도지코인 주가가 크게 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죠. 이건 또 뭐죠? 시바이누죠. 이것도 역시 언제 일어났죠? 2021년에 일어났어요. 2021년에 시바이누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100만 배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100만 프로가 아니라 100만 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22년 초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로 처음으로 등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과연 전기차만 잘 팔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도지코인은 물론이고 시바이누 그리고 기타 여러 밈코인들 있죠. 또 2021년에 플로키도 한번 그렇게 띄웠었어요. 산타 플로키라는 것도 또 그렇게 한번 띄웠고요. 크게.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전혀 이득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회계 처리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일론 머스크의 자산 증식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겠지만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띄운 여러 밈코인들로 인한 보이지 않는 수익들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큰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도 자신의 발전을 도와준 일론 머스크 관련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그들을 배신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도지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코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하는 특성이 있으니 도지코인이 잘 되면 베이비 도지코인도 함께 잘 될 것이고 또 기타 시바이누나 플로키에도 나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중요한 것은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코인을 비롯하여 일론 머스크 관련 밈코인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잘 되고 테슬라가 잘 되면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도지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날은 더욱더 빨리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도지코인은 물론이고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베이비 도지코인, 기타 많은 코인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